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주시 완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오늘은 전주시 을 선거구 3명의 후보와 함께합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하는 후보들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국회 의석수, 과거 선거의 득표율,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은 유튜브 채널 JTB 뉴스를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곧바로 후보들의 기조연설부터 듣겠습니다. 사전 추첨에 따라서 먼저 강성희 후보 기조연설 1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저는 전주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전주 시민의 사랑으로 검찰 독재 정권과 강하게 싸울 수 있었습니다. 입이 틀어막히면서도 당당하게 싸웠습니다. 잼버리 파행 보복성, 전북 예산 삭감에도 단호히 싸웠습니다. 새만금 예산 3천억을 다시 살리고 지방교부세 3조 4천억, 지역사랑 상품권 3천억 예산 복원도 앞장섰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끝내기 위해 야권 총단결도 실현했습니다. 전국에서 60명의 진보당 후보가 민주당과 단일화를 했습니다. 야권 압승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전주 시민이 키운 강성이 검찰 독재와 전북 홀대에 맞서 싸우고 야권 단결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강성이를 한 번 더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의원직을 걸고 윤석열을 탄핵하겠습니다. 이번엔 정운천 후보 기조연설 1분 듣겠습니다. 정운천 인사 올립니다. 제가 함거에 들어가서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함거에 들어가서 5일 동안 어제 대통령께 직언을 했습니다. 내각 총사퇴하고 쇄신책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국민을 좀 무섭게 알으라고 직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 2,000명도 원점에서 재검토해라. 강하게 직언을 약속대로 했습니다. 저는 전주에 내려온 지 10년이 됐습니다. 정말 여야 쌍발통을 만들기 위해서 여당이 있어야만 야당과 함께 전북 발전을 시킨다는 그 신념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저 일 잘한다는 정운천 인정도 해주셨습니다. 정말 10명 국회의원 뽑습니다. 한 명이라도 여당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정운천 꼭 한 명 뽑아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윤 후보 기조연설 1분입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지난 2년 평안하셨습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지만 사회비 정권의 비리와 치솟는 물가로 국민들의 가슴속은 춥기만 합니다. 저는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석열의 무도함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고 그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권의 무도함에 맞서 싸워달라는 시민의 부름을 받고 제가 고향 전주에 왔습니다.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야 전주와 전북이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국회에 가면 즉시 김건희 부부 종합특검과 윤석열 한동훈 특검법을 관찰하겠습니다.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여 빼앗긴 전북목을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하여 전주의 미래, 전북의 긍지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4차례의 공통질문과 3차례의 후보자 주도권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답변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정제되지 않은 표현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첫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이죠.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를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 협상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이제 전주시와 민간 사업자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토지 용도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얼마나 또 어떻게 환수할지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성을 담보하면서도 공익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정운천 후보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한방직은 우리 전주시의 미래를 열 수 있는 대단한 7만 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20년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진즉 도지사, 시장이 이 전북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낸 노른자의 땅을 이렇게 10년 동안, 20년 동안 미뤄왔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대한방직이 40%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익 환수에 대해서 지금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특별자치도의 랜드마크로 대한방직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대 효과로서요, 그러한 산업경제연구소의 용역을 보면 공사기관이 2만여 명이 투입됩니다. 또 공사 완료는 5천여 명이 지금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1년에 한 1,500만 명이 거기에 유입 인구가 생기게 됩니다. 하루에는 한 4만 명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대한방직을 여기까지 놓쳤습니다. 이제 속도전을 펴야 합니다. 이미 이익 환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도지사, 시장이 적극적으로 이거를 추진을 해서 대한방직이 특별자치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이성윤 후보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신속히 개발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개발 이익이 최대한 우리 시민들께 공유될 수 있도록 방식이 공유스럽게 해야 합니다. 둘째는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 문제나 환경 문제에 대한 해소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현재 대한방직 부지는 공업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 이상의 토지를 환수하여 공원이나 주차장, 문화공간 같은 공공목적에 활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교통과 환경 문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시행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져야 전주 시민이 환영하는 개발이 될 것입니다. 신속한 대한방직 부지 개발로 정체된 전주 발전에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20초가 남았습니다. 끝내시겠습니까? 예. 네. 마지막으로 강성희 후보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20년 묵은 대한방직터를 신속하게 개발해야 합니다. 각종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전주 시민들을 위한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핵심은 40% 이상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대한방직터는 전주 신시가지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입니다. 공업용지를 상업주거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데요. 끊임없이 특혜 시비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용도 변경 이후에 토지를 되팔아버리는 먹튀 문제나 애초 계획한 개발 계획이 나중에 대폭 수정되는 문제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광주시가 전남방직 1심방직 개발의 공공기여 비율을 54.45%로 확정한 것도 참고해야 합니다. 전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발이 중요한데요.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처럼 40% 이상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거와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공원, 체육, 문화시설 등을 조화롭게 조성하고 교통체증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공공기반 시설 확충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신속하게 개발하면서 전주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만성지구처럼 도시 외곽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요 간선도로의 출퇴근 정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주시는 서북권의 경우에 황방산 터널을 그 해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훼손에 따른 논란과 예산 확보 등의 문제가 예상됩니다. 전주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엔 이성윤 후보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첫째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달라는 말씀이셨고 그 다음이
교통 문제, 주차 문제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시군 간 연결도로 특히 우리 지역의 쑥고개로 효자공원 묘지 상거리 일대의 정체가 심각하고 신시가지 상가와 서신동, 삼천동, 효자동 단독주택 지구의 주차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통 문제 해결은 전주시 혼자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인접시군, 전북특자도와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광역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광법에 전주시를 포함시켜 광역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정운천 후보가 21대 국회에서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윤석열 정권의 반대로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북 홀대이자 정치력 부재입니다. 저는 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제가 다시 숨을 불어넣겠습니다. 그리하여 전주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네, 이번엔 강성희 후보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간선 급행버스 체계 BRT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도로 중앙에 버스 전용 차로와 정류장을 신설해서 신속성, 정시성을 높이는 건데요. 1단계로 2025년 총 412억 원을 투입해서 기린대로 구간에 추진이 되는데요. 백제대로, 송천중앙로, 홍산로 노선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천지구 등 대규모 택지 개발 및 인접도시에서 전주로 진입하는 교통량 증가로 전주시 진출입 및 시내 교통체증이 커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요. 전진로, 동부대로, 쑥고개로, 과학로, 기린대로, 정여림로에 2개 차로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 교통체증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요. 서부권 상습정체지역 4곳에 지하차도를 건설하겠습니다. 전주 IC로 향하는 온고울로 서곡 사거리, 국도 1호선으로 나가는 쑥고개로 외곽도로 입구, 콩지팥지로의 효자공원묘지 3거리와 만성동 입구 교차로입니다. 이곳에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그래서 직진 차량이 논스톱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해서 신속하게 교통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정운천 후보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를 우리 김관영 도지사 그리고 민주당의 한병도 위원장하고 제가 정말 협치를 통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대광법, 대도시 광역 지원에 교통 지원에 관한 법률.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는 한 30만 명의 유동인구라도 왜 순환도로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광법을 통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가 예산으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오늘 강성희 의원 얘기 또 이성윤 의원 얘기 다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이 필요하려면 법이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대광법을 제가 법안을 냈는데 어쨌든 이 대광법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50만 명 이상으로 했거든요. 다른 지역에 대한 차별화가 우리만 해줄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여당에서 힘 있는 정치인이 되어야 이 대광법을 통과하면 지금 현재 말한 데는 쑥고개 6차선로랄지 또는 황방산 터널을 할지 이런 모든 일들을 뒷받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이 대광법을 통과하는 것이다. 제가 당선되면 곧바로 대광법 발의자로서 대표 발의자로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서 전북의 전주의 모든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네. 두 차례 공통 질문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엔 첫 번째 후보자 주도권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상대 후보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 적절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후보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의 통제에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강성희 후보에게 주도권 7분 드리겠습니다. 네, 이성윤 후보님
지역 공약 관련해서 팩트 체크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서곡교 언더패스 설치를 공약하셨네요. 서곡교 언더패스는 이미 10년이 넘도록 논의가 됐는데 그동안에 이게 진행이 안 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행이 안 된 이유는 제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시민단체나 반대나 이런 것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게 2010년도에 처음 논의가 됐는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 증가, 그다음에 산책로 단절, 소음 뭐 이런 것들과 환경단체에서도 자연훼손을 이유로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주시는 서곡교 사거리 3개 방향에 2개 차로 확대를 계획을 세웠고 제가 작년에 행안부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해서 곧 착공에 들어가고 내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알고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선수촌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도 공약하셨더라고요. 예. 이것도 되게 오래된 문제인데 이게 왜 안 되고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 예. 작년에 전주시에서 이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초기 공사비가 246억이 들고 그다음에 계속 관리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따져봤더니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 그래서 30년 운영하면 180억의 손해가 나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걸 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그거는 좀 확인하시고 좀 하셨는지 어떻게? 저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 보고요. 가능한 우리 시민들께서 주차라를 호소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검찰개혁 공약 내셨습니다. 예, 제가 낸 공약과 같은 수사권, 기소권 반드시 분리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검찰 개혁에는 반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검찰 개혁에 반대한 게 아니라 검수완박에 대해서 검찰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하셨습니까? 반대했다기보다는 우리 자, 구성원들의 의견을 지휘부에 대신 알겠습니다. 전달해 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사직서도 내셨죠? 그거는 아니,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냈습니다. 예, 내셨죠. 그게 뭐냐면 2022년 4월 8일 날 전국 고검장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검수완박 추진한다고 하니까 반대 표명하셨어요. 그리고 4월 22일 날 사직서 제출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제가 반대한다는 의견은 그 당시에 우리 서울 고검 산하에 3,000명이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와서 얘기를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그 의견을 수렴해서 간 겁니다. 예, 국회의원도 그러니까 당시에 검찰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했다고 하는데 수렴해서 가서 전달한 여기에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아니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 개혁에 반대하신 분이 앞장섰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쓰시면 어떡합니까? 거짓말이 아니고요. 아니 그때 당시에는 국회의원도 반대하시고 주민들의 의사에 따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때 당시에 검찰의 2인자셨잖아요. 검찰총장 바로 밑에 2인자셨는데 그 수뇌부들이 회의를 통해서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묻는데 왜 자기의 소신대로 밝히질 못하십니까? 회의는 그 당시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각 아니, 의견을 달라. 아니, 그래서 고검장이 회의가- 개인 의견이 있는 거고 아니 그러면 조직의 의견이 있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그러면 구성원의 의견이 그때는 검수완박 반대였는데 지금은 왜 검수완박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그 검수완박에 대해서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는 왜 얘기를 못 하셨냐고요? 그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총장께 전달하는 겁니다. 이런 게 검사 동일체입니까? 검사 이게? 동일체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어떤 자기의 국회의원도 신념을 소속 가지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검찰개혁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과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승승장구하셨는데 문재인 정부를 배반한 거예요. 배반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지금 구성원들이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생각을 하냐면 가지고 있는지 한 그걸 번 대검에 배신한 전달하라는 사람은 겁니다. 또 배신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줬는데
또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라는 걱정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건 걱정 안 이거에 하셔도 대해서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정부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핍박을 받고 징계, 수사, 재판 무려 5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 제가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유권자의 뜻을 따라야지 제 개인적 소수에 반한다고 해서 제가 국회의원 유권자의 뜻을 반해서 의견할 수 있습니까? 아니 대표자가 왜 거기가 대표기관이 아니잖아요. 검사장이 무슨 대표기관이 아니잖아요. 검사의 대표가 대표기관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네, 대검에 알겠습니다. 전달해달라는 네, 자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운천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 12조 예산 약속하셨습니다. 국가예산 살펴보니까 박근혜 정권은 임기 5년 동안 겨우 4천억 올렸고 네. 문재인 정권은 임기 5년 동안 2조 4천억이나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동안 오히려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은 다른 지역은 다 올라가는데 전북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1.6%를 삭감시켰거든요. 윤석열 정권은 박근혜 정권처럼 전북 홀대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야 협치는 문재인 정부에서만 가능했지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지금 수치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네. 윤석열 정권을 종식하고 정권 교체를 해야만 전북 예산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비교할게요. 충청남도가 작년 예산이 1조 1천억이 올라갔어요. 우리는 분명히 삭감됐죠. 그러니까 싸우면 삭감 이유가요. 그냥 여당이 충청남도처럼 5명 줘보십시오. 안 올라가는지. 저 한 명이라도 제가 3선 의원이 됩니다. 3선 의원이 되면 지금까지 7년 연속 예산결산위원을 한 그걸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걸 만들려고 하면 우선 국가 예산에 접근할 수 네, 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한 국책 사업들이 많이 강성희 나와야 합니다. 후보님의 주도권 국책 사업들 7분 중에 모두 끝났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운천 후보님, 다음 정운천 후보의 주도권입니다. 정리하시죠. 네. 이번엔 정운천 후보에게 주도권 7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성윤 후보님, 이게 내용이 보니까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거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제 공약에 예. 모릅니까? 제 공약에 구체적으로 들어있습니까? 예. 탄소 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제가 공보집에 나온 겁니까? 그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 전혀 그 검토를 안 했습니까? 제가 지금 발표한 제가 공보집에 나와 있는 네. 것과 제가 그 도의회 가서 발표한 공약집에는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공약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전혀 그런 공부를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연구 중에 예.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탄소 소재 산업단지가 지금 전북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예. 그럼 지금 탄소 소재 산업단지가 우리 전북에 지금 1단계로 돼 있는 거를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공약집에 들어있지 않고 예. 제가 연구를 지금 우리 전북 발전 싱크탱크를 통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전북의 전주에 탄소 산업이 개발을 위해서 탄소산업진흥원까지 국가기관이 와 있거든요. 그 내용은 지금 파악하고 계시죠? 의원님이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아니 그거 얘기 드릴게요. 지금 국가산업단지를 지금 팔복동에 1차 단지가 진행이 됐어요. 거기에 지금 현재 약 20만 평.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2차 단지가 필요하다 해서 2차 단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데 저 1단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2단계로 하는 것인지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예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리뷰가 안 된 것 저희 같아요. 공보는 네. 공보집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공보지? 예. 예, 그건 나중에 파악을 네. 해보는 걸로 하시고요. 파악해 보십시오. 그거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전주에서 탄소 산업이 첫 출발을 전주에서 했거든요. 송화진 시장 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전주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첫 번째로 탄소 산업이 꼭 우리 전주에 필요한 산업이고 지금 진행되는 거 그건 인정을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탄소산업진흥원이 있기 전에 우리 전주에서 탄소산업 융합 기술원을 했어요.
그 그게 의원님이 하셨다는 잠깐만 것을 제가 주도권 강조하겠습니다. 발언이니까 그래서 80억 들은 예산을 송화진 시장이 이거 국가산업으로 좀 바꿔달라 해서 한 4년간 노력 끝에 탄소산업진흥원이 우리 전주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탄소산업진흥원이 오면서 결국은 거기에 10개 효성이 라인이 키우면서 의원님이 저한테 물어보십 질문해 주십시오. 아니 이게 질문을 지금 산업단지를 2차 단지까지 하느냐 1차 단지까지 뭐 하느냐를 지금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공보집에 없다 있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북에 전주에 지금 가장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이 공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공약이 안 돼 있더라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알고 계시는 걸 연구 여쭤보는 공부 중에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지금 효성이 15개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1,500명 일자리를 창출되거든요. 자, 그다음 그 정도 그러면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을 기회를 주셔야죠. 지금 그 12조 원 저도 시대를 답변을 주셔야죠. 열겠다고 해서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전북 목찾기를 하겠다. 뭐 싸워서라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전번에 이러겠죠. 12조 원 만들려고 하면 국책 사업들을 잘 개발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공부하겠다고 했는데 국책 사업을 좀 어떤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책사업 떠나서 그정 이전에 네. 정권에서 윤 정권을 반드시 아니, 전북을 홀대하는 제 윤 정권을 얘기는 반드시 심판해서 그러니까 심판해서 정권을 교체해야 그러면 잠깐만요. 12조 원도 넘어갈 수 잠깐 있습니다. 내 말씀 들어보세요. 심판해서 여당이 되든 야당이 정권을 잡든지 간에 내용을 좀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그 개발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네. 내용은 모두 돈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정권에서 재정이 제대로 지원이 됩니까? 아니 지금 후보님이 말씀하셨던 얘기 특별사법에서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자,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한 3,800억 들어가는 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진행되고 앞으로 해야 할 국가산업단지 6,400억도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새만금 사업도 재검토해서 깎아버린 다시 정권입니다. 여쭤볼게요. 이 새만금은 정권 심판하지 않고는 잠깐요. 그런 일이 잠깐 계속 생길 들어보세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새만금 삭감했자 그 몇천억밖에 안 돼요. 지금 몇천억 제가 작은 드리고 돈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전주 무주 간에 지금 고속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1조 7천억 들어갑니다. 더더욱이 전주 김천철도도 2조 들어가고요. 이런 거를 빨리 계획을 세워서 예타를 통과하고 그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타를 통과하는 제가 국회의원 되면 정책사 확실하게 그거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됐든 문재인 정부가 됐든 우리 여기 정치권에서 도지사와 함께 이러한 일을 구체적으로 여야 협치 그리고 정부의 동의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해야 되는 기본이 지금 이런 정도이기 협치형 때문에 결과가 전북의 국가 예산이 깎였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2013년부터 해갖고 2022년까지 예산 잘 올라갔어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올라갔어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올라갔어요. 제가 7년 예산결산위원회 박근혜 정부가 올라갔어요. 내려간 적이 다만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깎인 거. 아 그때 애기의원도 제가 안 했고 그 다음에 만약 여당은 두세 명만 있어 보세요. 예결은 그거- 아니면 예산 못 지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통감해서 지금 삭발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했거든요. 다만 이런 일을 하려면 여야 협치로 해서 특별자치도 만들고 협치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용산 가서 건 이런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국책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데 전번에 제가 질문을 해도 공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공부하고 아니, 있습니다. 공부했으면 오늘 이 얘기는 이런 내용을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제가 이렇게 나중에 말씀 확인해서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일 시민들께 중요한 그대로 거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책 사업을 하고 이런 거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 12조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산 12조 이상도 그런 할수 거에서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러한 거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과정 절차가 필요한데 그 기초가 지금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러한 등등을 하셔야 다른 정부가 오더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당연히 말해요. 여기까지 연구하고 듣겠습니다. 당연히 해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성윤 후보에게 주도권 7분 드리겠습니다. 정운천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정 후보님, 저는 김건희 종합특검을 1호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 강 후보님도 공약으로 내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도민의 81%가
김건희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건희 디올백 수수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거, 이거 정권의 검찰 권력 사유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 이거 심각한 국정농단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양평 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포괄하는 김건희 부부종합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저는 중앙검사장실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를 했습니다. 제 손으로 시작한 수사, 제 손으로 끝내겠습니다. 윤 정권 심판을 위해서 김건희 부부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우리 정 후보님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제가 총론 차원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면 수사도 해야 되고 특검도 필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총선 끝나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입장을 있게 표시하겠습니까? 네? 특검에 대해서 입장을 표시하겠습니까? 입장을 표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건 원칙적으로 풀어가야 할 사안이라면 해야죠. 그다음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예산 자꾸 말씀하시고 본인이 예산 12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잼버리대 실패 책임을 전북 도민에게 뒤집어 씌워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산까지 깎아버렸죠. 저는 예산 보복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예산 보복 사례가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정 후보는 3천억 원을 복원했다고 주장하셨는데 국토부 원안은 얼마이고 복원된 예산은 얼마이고 원안에서 몇 퍼센트 삭감된 것인지 정확한 수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 6,400억에서 5천억을 깎았어요. 5천억을 깎은 데에서 그러게 8월 25일 날 일어났어요. 9월 1일 날 국무총리한테 만나서 그 다음에 도지사하고 저하고 함께 수치만 말씀해 기재부 주십시오. 장관 만나고 하여튼 그 3, 4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 후보님 열심히 했다는 거 중요한 게 네. 아닙니다. 다만-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치를. 6,500억에서 5천억을 깎았는데 그 다음에 3천억 올리고 그 다음 마지막 날 얼마 올렸는지 아냐면 327억에 공항 구체적인 예산까지 숫자만 말씀하십시오. 확보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국토부 원안은 6,62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1,479억 원을 깎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복원됐다는 예산이 겨우 4,479억 원입니다. 원안에서 무려 32% 2,147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런 예산 보복에 대해서 예. 원안에 대해서 원안 대비 32%가 깎인 예산에 대해서 정 후보님은 자화자찬을 하시는데 이건 도대체 어느 도민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8월 25일 날 그 문제가 터져서 9월 1일 날 총리를 만나고 9월 6일 날 알겠습니다. 누구를 만난 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대정부 질문에서 만약에 이건 잼버리 이런 보복이다.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서요. 아니 답변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무려 총리 이하 기재부 장관 그렇게 만나려고 했는데 이게 싸움이 벌어지니까 도지사가 만날 수가 없어서 제주도권입니다.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자, 예. 문재인 정부 예산 3년간 8% 증가했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전북 예산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해요. 아까 강서희 후보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예산이 마이너스로 1,400억이 깎입니다. 자, 정운천 후보께서는 협치를 얘기하십니다. 네. 이게 협치의 결과입니까? 제가 답변할까요? 협치와 쌍방 활동을 주장하는 정 후보님이라면 지금 용산에 가서 삭발하고 그 함거에 타서 나는 전북의 예산을 복원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전북에 돌아갈 수 없다. 이런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함거에 타실 이동식 감옥 함거에 탈 때가 아니라 그 당시에 용산에 가서 함거에 타면서 나는 돌아갈 수 없다. 전북 예산 복원시켜달라. 이렇게 결기를 보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정 후보님 어떤 입장입니까? 제가 그 당시에 국무총리 만나서 잼버리 보복이라고 강하게 대정부 질문에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장관, 정무수석, 그 다음에 경제수석 계속 만나면서 누구 만난 것은 중요하지 아니 않습니까? 만나서 뭘 했냐면요. 3천억 올리는데 여기에서는 투쟁하고 민주당은 저는 거기에 대한 중매를 쓰면서 알겠습니다. 무슨 도지사와 말인지 함께 알겠습니다. 해서 열심히 했다는 얘기잖아요. 마지막 그 327억을 알았습니다. 무슨 공항 말인지 예산을 만들어내는데 사회자님, 마지막 제시해 기재부 주십시오. 장관이 저한테 이성윤 연락이 후보의 왔대요. 통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참 함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후보님은 지난번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를 헤아리지 못한 책임이 있어서 항거 속으로 들어간다 인정하셨죠. 네. 항거는 말하자면 이동식 감옥입니다.
윤 정권을 심판하고 끝장내야 한다는 전주 시민들의 뜨거운 내침을 이제라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다행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거에 들어갈 장소와 사람이 틀렸습니다. 작년 전북 예산이 깎일 때 우리 정 후보님은 용산에 가서 한거에 들어가고 삭발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야 했어요. 지금 삭발을 하고 죄수 감옥에 들어갈 사람은 전북 도민에게 칼을 꽂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제가 그 분노 아픔을 저라도 껴안겠다 해서 10년 전에 제가 함거에 들어간 게 진주 LH 공사 한 것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번에 제가 한 건 다 껴안겠다. 정말 제가 노력하겠다 하는 거를 제가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드리고 어제 다 껴안을 게 아니고 제 말씀 강력한 주십시오. 직언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일 직접 윤석열 용산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건의할 수 했습니까? 아니 그거는 직접 만나서 할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삭발하고 투쟁하니까 저는 그거에 해서 해결사 역할을 해야 작년 될 거 새만금 예산 아니겠습니까? 깎일 때 전북의 도민들 시의원들이 가서 삭발하고 그 투쟁을 할 때 정 후보님은 뭐 하셨습니까? 아니 국회에서 투쟁하는 자리도 갔고요. 그때 삭발을 왜 안 거기에 국회의원들하고 협치하면서 특히 이원택 의원이 그 예산 그때 만든다고 삭발을 하고 예결위원이었거든요. 저한테 이동식 감옥에 저녁마다 들어갔어야 전화가 맞습니다. 왔어요. 이원택 의원이 이거 어떻게 그 해라. 자랑이 저거를 자랑만 해라. 하실 게 아니고 그때 결계를 보셨어야 맞죠. 아니 그거는 네. 그거는 여기까지 우리 듣겠습니다. 이성윤 이성윤 후보 주도권 7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네, 22대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후보자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주제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1분 이내, 그리고 상대 후보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 적절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정운천 후보에게 주도권 7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왕에 하도 우리 이제 이성윤 후보가 이에 대해 판례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하도 예산을 어쩐다고 해서 여기 어디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입니까? 자, 제가 당선되기 전에요. 전에 예산이 아예 내려가 버렸습니다. 돈이 오히려 예산이 내려갔어요. 제가 2017년도에 당선되고 나서 제가 여기 농성까지 했어요. 지금 자꾸 그 청와대 가서 아니면 용산 가서 당 대표실에 가서 하라는데 그때 전북의 예산 때문에 제가 농성을 해서 폴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이 빨간 게 뭐냐면요. 국회에서 의원들이 예산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에서 올라온 거. 재작년까지 8,500억, 9,000억 이렇게 올리는데 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어떻게 결정력 역할을 하셨습니까? 결정적인 역할은 예결위원이 어디하고 하는 겁니까? 기재부하고 기재부 장관, 기재부 차관, 거기에 예산실장 등등을 포함해서 전부 그거를 예산결산위원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결산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국회에 예산결산위원이 몇 명이나 되신다고? 저는 국회 안 가봐서 모릅니다. 모르죠. 그거 아셔야죠. 국회에서 50명 합니다. 예, 개수조정 소위원 돈 넣다 뺐다 하는 데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 안에 그 개정 소위원 3번을 했어요. 그러면 개정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누가 하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우리 국민의힘이 예산을 50분이 있는데 잠깐 들으세요. 까면 제가 직접 한 번 만나서 못 가게 하고 감액을 못 하게 하고 이런 등등을 하는 게 예산결산위원입니다. 그럼 예산결산위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시고 소위원도 몇 명인지도 모르시고 아니, 당연히 국회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그거를 국회의원 하신다면서 그럼 50분이 그러니까 50분을 다 설득해서 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산결산위원을 해서 이렇게 올라간 것 인정을 하셔야지. 그 제가 인정은 예산결산위원 7년 그 하면서 모든 것은 본인의 이거예요? 취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잠깐 들어보세요. 2024년 아까 말씀한 대로 강성희 의원이 당선돼서 제가요 다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열심히 했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7년 연속 예산결산위원으로 이 예산을 올린 거에 대해서까지 폄하시켜서는 안 되죠. 그거는 제가 문재인 정부라서 자, 올려준 겁니다. 제 얘기 좀 일단 들으세요. 문재인 정부 말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어느 정부입니까?
여기는 윤석열 정부예요. 또 여기 처음 2017년은 2023년 예산 2022년에 짜잖아요. 8년 중에 5년은 문재인 정부고 나머지는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 예산을 2023년 예산을 이렇게 2023년에 올렸어요. 짜지 2024년. 저는 얘기 드릴 때 예. 예산결산위원 50명이 하면요. 300명 자, 국회의원 중에 50명이 한 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4년 해도 200명밖에 안 돼요. 한 명이 한 번밖에 못 해요. 이거를 7년 연속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노력해서 농성까지 해서 그걸 했는데 그거를 작년 삭감한 걸로만 계속 때리면 작년 삭감한 것은 제가 다시 할게요. 삭감한 것은 제가 더 열심히 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질문해 주세요. 근데 그 이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 올린 거에서 그렇게 폄하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사과할 의향이 없어요? 아니 사회자님 질문 좀. 네, 정우천 후보님 이제 질문해 주시죠. 아니 그거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사과가 아니고요. 그 예산결산위원이 모두 50분인데 50분들은 49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정 후보님 혼자 하셨습니까? 아니 50명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노력했기 때문에 8% 정도 예산 증가가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도 알겠는데 엄청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아니 예산결산 본인의 지적으로 다 만든 것은 내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주도권 토론이에요. 예산결산위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시고 그다음에 예결위 조정석 의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무제한 소치밖에 안 되잖아요. 무제한 소치가 아니고 이제 모든 것을 50명의 결론을 지적을 본인 결론으로 하니까 국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잠깐요. 국회에 들어가면 제가 충분히 가서 공부해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 모르시면서 자꾸 얘기하면 서울 안 가보신 분이 서울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 잠깐요. 더 확실하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 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현재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면 그렇죠?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정말 정말 적임자냐 아니냐를 평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말한 대로 세월호 수사 문제 검경 총괄 수사본부장이었는데 다른 데로 용어 퍼넘기거든요. 바꾸십시오. 총괄 수사부장이요. 그럼 아닙니까? 총괄 수사부장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검경 수사본부장 아니에요?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입니다. 합동, 그 말은 그렇죠. 검찰과 해경이 예. 합해서 수사한다는 뜻이지 예. 무슨 총괄한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좀 수사를 안 해보셨으면 수사를 알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목포에서 합동 수사본부장으로 부실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와도 나한테는 아무 어떤 부실 수사가 책임이 나옵니까? 없다. 아니 세월호 거기에 7시간 말씀하십니까? 수사가 거기에서 이 얘기한 아니, 것까지도 수사를 해보셨습니까? 구속시켜 가지고 한 거를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만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질문을 해주십시오. 지금 고검장 시절에 특활비 문제를 자꾸 또 퍼넘기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 고검장이 한 달에 쓰는 돈이 500~600만 원 쓰시는데 우리 이성윤 후보가 12월에만 2,364만 원을 썼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집행하는 거였다. 아니 결재권자가 다른 검사장은 훨씬 500만 원, 600만 원 쓰는데 12월 달에 2,364만 원 아니 잠깐요. 들어보세요. 2,364만 원을 썼으면 그 내역이 뭐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오케이 하겠어요. 전혀 그냥 공식적으로만 썼다. 답변 시간을 저도 내역이 주실까요? 궁금합니다. 후보님께서 현직 국회의원이니까 검찰에 저는 지금 해직당해서 검찰에 뭘 요구할 수 없어요. 아니요. 공개해달라고 하십시오. 제 얘기는 그리고 특활비에 가장 문제 있는 것은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이 많이 지적받고 있어요. 그 부분을 비판을 하셔야죠. 제 얘기는 지검장, 그렇기 때문에 잠깐요. 제가 제 특활비 얘기 문제점을 들으세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검장으로 검찰 개혁 적임자로 온 겁니다. 지검장으로 검사장으로 이렇게 계셨으면 그러한 2,364만 원 쓴 거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여기까지 해주셔야 듣겠습니다. 그거 좀 궁금합니다. 정우천 제대로 후보 주도권 7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번엔 이성윤 후보에게 주도권 7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정운천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윤 정권이 도주대사 런정섭이라 불리는 이종섭 대사 출국이 마치 해외 도주가 아닌 것처럼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종섭은 결국 임명 한 달도 안 돼서 사임을 했지만 국민들을 속일 수 없다고 봅니다. 최상병 해병대
수사 음모 사건의 핵심 피의자는 이종섭이고 그분을 호주사로 임명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핵심 피의자 범인 도피라고 봅니다. 최상병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예. 남원에서 태어나서 원광대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우리 전북의 아들입니다. 전북 도민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하고 최상병 수사협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수행한다고 보고 또 공수처 수사에 간섭을 많이 하는데 공수처 수사에 대한 압박과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 예. 정운천 후보는 네. 결기 있게 이것 최상병 사건 우리 전북의 아들 이렇게 진상규명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자식 부모 죽은 거 진상규명 해줬나? 라고 하면서 삭발하시고 다시 이동식 감옥에 다시 들어갈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야당이 비판하고 한 거를 수렴해서 대사가 다시 소환되고 그리고 이번 사직까지 했으면 그거는 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직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검 하신다고 하니까 선 끝나고 특검에 대해서 제가 하십시오. 여쭙겠습니다. 특검하시고 그러한 의혹이 있다면 야당은 그렇게 비판하는 거고 저희들은 그 비판에 대해서 눈높이에 맞게 이번 소환하고 또 수사까지 그러면 했지 않습니까? 정 후보님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네. 찬성하시는 입장입니까?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아니 그것도 제가 생각 의혹이 있다면 찬성합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선거철에 와가지고 지금 당장 선거철에 뭐를 해라.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아니 당장 뭐를 해라. 과거에 옛날부터 선거를 이용하는 것이죠. 최상병 사건 수사하라고 얼마나 국민들이 많이 부르짖었습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소환되고 그 아니, 본인은 그거는 정운천 후보님은 그거는 아니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의혹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공수처에서 고발을 해가 방해 가지고 공수처에서 지금 아니 점수 안 박의 최고의 기관인 공수처에서 작년 9월달에 수사를 하고 있는데 했잖아요. 뭐 공수처에서 일단 수사하고 자, 제가 수사한 묻겠습니다. 미진한 자, 게 있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특검을 됐습니다. 하고 이게 과정 아니겠습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정운천 후보님은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특검은 입장이 없고 입장이 의혹은 아니 잠깐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는 아직 게 아니고요. 공수처의 의혹이다, 공기관을 무시하는 거예요. 공기관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거기서 수사하고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특검도 해야 되고 그다음 다 해야죠. 특검 아니 약속하셨습니다. 공수처에 수사도 안 했는데 자, 다음 지금 질문 얘기하면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이 대파 한 단이 875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 국민은 분통이 터집니다. 국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은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의혹을 받는 사건의 당사자. 남편은 물가조작 사건에 의혹을 받는 당사자라고 이런 말을 해댑니다. 어떤 분은 대파 한 단이 아니라 한쪽이 875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파가 무슨 인삼뿌리입니까? 저는 윤석열 정권의 경제 무능이 정말 우리 서민들의 삶을 너무나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고통과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보는데 정 후보님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사실 대파 875원의 논란 이거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다만 제가 농식품 장관도 하고 농업을 잘 압니다. 그런 면에서 좀 그러한 말 실수나 내지는 이런 이게 등등은 말 실수입니까? 아니 그런 등등에 대해서 대통령 용산 대통령이 말 실수한 겁니까? 부분적으로 어떤 내가 변명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그러한 문제도 제대로 된 파악을 해서 의혹이 있다면 그 의혹의 문제를 파악해서 결정을 해야죠. 정 후보님은 정말 한거에 들어가면 삭발하고 상거에 들어가면서 국민의 분노를 헤아리지 못한 책임에 있어 한거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아니 제가 아니 책임이 거짓입니까? 어제 국민들의 뜻을 무섭게 하시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인사탕평하시오. 내각 총사퇴하십시오. 이 이상의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직접 만나봐서 하실 용이 있었습니까? 아니 직접 이제 당선되면 당연히 단판 짓고 지금까지 직원하고 윤석열 대통령 한 번이라도 만나본 적 있습니까? 몇 번을 만났죠. 직원해본 적 있습니까? 직원했죠. 이번에 용산에 가서 직원하십시오. 삭발하시고. 아니 그거는 다시 한번. 당선되면 삭발해서 한 저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대파 직원을 한단 어제 875원 네. 거기만 그렇습니다. 지금 대파 한 단이 3,000원이 넘어요. 4,000원 가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분노
이제는 정 후보님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한국어를 사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국민을 무섭게 하십시오. 제가 그랬대요. 그리고 내각 자. 총사퇴하고 인사탕평 최신책을 만드시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 후보님, 네. 싸움꾼이 아닌 일꾼 말씀하시죠? 항상 일꾼 하시는데 국회에서 일하는 것은 국회 본회의 아닌가요? 네. 작년 참여연대 따르면 정 후보님의 본회의 무단 결성률이 2입니다. 무려 20.4% 무단 결성률 2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예. 근데 지역구 의원도 아닌데 비례대표가 왜 이렇게 결석을 많이 합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건 본회의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상임위 결석률은 또 어떻습니까? 상임위 결석률은 8입니다. 전체 꼴찌 탑 10에서 8입니다. 8위. 지역구를 빼면 비례대표 유일하게 8위예요. 1등입니다. 유일하게 사실상 1위예요. 이 정도 상임위 본회의 결석률이면 학생으로 말하자면 퇴학감입니다. 퇴학감. 이렇게 아니, 말씀하시는 우리- 정인천 의원님은 본인이 이 결석률을 인정 안 하십니까? 예를 들을까요? 정천 후보에게 발언권 예. 예결위원이 되면 상임위에 공동으로 그러면 하면 못 들어가거든요. 여쭙겠습니다. 못 들어가요. 두 그렇게 번째 결석을 자주 하면서 아니 두 번째요. 상임위에서 또는 어디에서 지금 전북 발전을 위한 모든 이렇게 예산, 결석을 전북 많이 발전을 하면서 위한 법 이런 거를 잘못 만들었다는 그걸 얘기하세요. 제가 묻겠습니다. 저는요. 국회에서 일할 장소는 본회의와 상임위입니다. 예. 분명히 제가 참여가 여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듣겠습니다. 전북 발전을 이성윤 위한 후보 일로 주도권 7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주도권 7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성희 후보에게 주도권 7분 드리겠습니다. 네, 이성윤 후보님. 서울고검장 1년 재직하면서 8,154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는데 전임자보다 훨씬 많고 게다가 12월 한 달 동안에만 2,346만 원을 몰았었습니다. 맞습니까? 저도 특활비를 얼마 집행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모르십니까? 그러나 특활비에 대해서는 아니 제가 수사 그냥 목적에 단답형으로 한 번도 쓴 적이 물을게요. 없습니다. 단답형으로 물을게요. 자, 2,346만 원 몰아 쓰셨습니까? 저는 뭐라 쓴지 아는지 내역을 잘 모릅니다. 아, 몰라요. 그 내역을 공개해 주십시오. 아, 몰라.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타파에서 취재를 할 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시다가 지난번 TV 토론회에서는 수사 목적으로만 사용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건 수사 목적에 기억나십니까?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뭐라고요? 수사 목적 외에 예. 특활비를 집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수사에만 써야 하고 다른 곳에 쓰면 문제가 됩니다.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기밀 수사에만 사용하셨습니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아니, 수사 자체가 답만 해주세요. 답만. 예, 아니요. 수사 자체가 기밀입니다. 수사 예, 자체가 보안이 아니오로만- 요구되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성윤 후보님. 예, 아니오로만 얘기해 주세요. 특수활동비 기밀 수사에만 사용하셨습니까? 수사 자체가 기밀입니다. 보안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수사는 기밀 수사였고 기밀 수사에만 사용하셨다는 거죠? 수사 자체가 기밀이고요. 아, 정말 보안입니다. 답답합니다. 수사를 아니, 외부에 공개적으로 꼭 수사하는 게 맞습니까? 검사랑 범인이랑 취조하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발뺌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무슨 발뺌을 합니까? 아니 그냥 그래서 나는 특수활동비를 기밀 수사에만 썼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돼요. 내역을 공개하십시오. 아니 본인이 썼잖아요. 제가 본인이 제가 기억 못한다고 했지 2,346만 원을 않습니까? 썼는데 그건 그거에 대해서 집행관이 기억을 못한다고 했지 나는 모든 않습니까? 것을 다 기밀 수사에만 썼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수사 목적으로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특활비가 그러면 특활비가 수사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수사 안에 기밀 수사가 아닌 게 있잖아요. 기밀 수사 아닌 수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수사는 다 보안입니다.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아니 강 후보 자, 강 후보님 그러면 특활비 한 번에 써보셨습니까?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수사 한번 해보셨어요? 제 질문이니까 제 질문을 끊지는 마세요. 자,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와 이성윤의 특수활동비는 규모를 빼고 나머지는 뭐가 틀립니까? 저 특활비는 검찰에서 수십 년간 쏘았던 수사비입니다.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배정을 할 것인가? 그럼 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배정을 합니다.
그 법무부 장관이 배정한 곳을 각 청에 배정을 해주면 저는 그 당사자에게 집행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특활비가 비판이 받는 것이 쌈짓돈을 쓰느냐 아니면 어떤 조직을 사단을 유지하는 데 쓰는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용돈 전술이 문제입니다.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윤석열의 특활비와 이성윤의 특활비가 뭐가 틀리냐고요. 이성윤 특활비는 수사 목적 외에 쓴 적이 없고 윤석열 전 총장의 수사비 문제는 이런 의혹을 받고 있다. 똑같이 의혹을 받고 있죠. 지금 현재. 수사비에 왜냐하면 대해서, 두 분 특활비에 다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이 공개를 문제에 해달라고 대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특검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특검을 이성윤과 윤석열의 특검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특활비는 아니 저만 쓰는 게 용의가 아니고 있냐고 묻잖아요. 전국의 검사장들이 다 집행합니다. 정말. 아니 그러니까 전국의 검사장들이 다 집행하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제 얘기잖아요. 윤석열의 특활비와 이성윤의 특활비가 지금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활비가 검찰 개혁의 핵심인데 그래서 제 말씀 들어보세요. 검찰 개혁의 핵심인데 자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합니까? 강 후보님 특활비가 수사 목적 외에 써졌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검찰이 수십년 특검하자고 특활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특검을 그 거부하시는 문제점을 거예요? 제가 알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특검 하십시오. 네, 특검을 찬성한다는 특검 거죠. 발의하십시오. 네, 제가 발의하겠습니다. 발의하시면 네. 되지. 저한테 왜 찬성 여부를 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찬성하는지 현직 의원이잖아요. 반대하시는지 왜 입장을 못 내시냐고요. 특검에 특검 하시면 대해서. 저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니 의원도 본인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되면 일반입니다. 이거를 하겠냐고요. 제가 그걸 묻는 거잖아요. 특검이라는 게 아니, 그러니까 안 그냥 하신다는 의혹이 거예요. 시작하는 하신다는 겁니다. 거예요. 저는 제가 검찰개혁에 네, 나선 알겠습니다. 것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성윤 후보님 세월호 관련해서 계속 변명하고 계시는데요. 세월호 합수부장이었으나 침몰 원인만 수사했고 구조 문제는 본인 소관이 아니라고 하셨죠. 맞습니까? 그렇죠. 예. 구조 문제는 본인 소관이 아닌데 구조 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한 홍가연 씨는 왜 구속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경남 경찰에서 수사에 송치한 사건입니다. 아니 제가 수사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기소를 하셨잖아요. 좀 수사 좀 알고 오십시오. 아니, 수사를 그러니까 너무 기소를 모르고 안 하셨어요? 말씀하시니까 이분을 수사를 알고 오십시오. 기소해가지고 그 결국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특별수사본부에서 말한 게 아니고 전남 경찰청의 수사에 송치한 겁니다. 아니 홍가혜 저희 씨를요? 특별- 홍가혜 씨를 명예훼손으로 구속하셨는데요. 제가 구속한 게 아니고 전남청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에 송치한 사건입니다. 이성윤 좀 제대로 후보는 알고 전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저는 당시 지청장입니다. 우리 검사들이 수사해서 기소했죠. 아니 당연히 그러면 그 위에 상급단체에서의 그 지휘부 아닙니까? 그 지휘부는 그럼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이 없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왜 이렇게 제가 오늘따라 이렇게 발뺌을 특별합동수사본부의 하세요? 내용이 아니고 아니, 경찰에서 그래서- 수사. 우리는 합동수사본부는 검찰과 해경이 합동수사본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장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면서요. 근데 여보세요. 하셨잖아요. 구조과정의 문제점 수사는 광주지검에서 했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왜 기소를 하셨냐고요? 이성윤 후보님이. 그거는 경찰에서 수사해서 송치했습니다. 좀 구조를 아시면 전혀 모르고 오신 말씀이니까 답답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특별 아니, 합동수사본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해경이 함께 합동해서 수사한다는 얘기지 예, 알겠습니다. 모든 사건을 총괄하는 얘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준비위원회에서는 세월호 적폐 이성윤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월호 네, 참사 수사에 여기까지 대해서는 듣겠습니다. 저는 하늘으로 강성희 수사했습니다. 후보 주도권 7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차례 후보자 주도권 토론 함께하셨습니다. 이번엔 사회자가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집권 3년 차인 지금까지도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한국투자공사와 농협중앙회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이지만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간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은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LH를 빼앗기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선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성윤 후보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윤석열 정권은 목련이 피면 김포도 서울이 될 것이라는 말로 수도권 중심주의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여전히
지방과 전북은 홀대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 정권에서 박혀있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절실합니다. 신속하게 정부 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더 과감하고 더 집중적인 이전이 필요합니다. 전북의 급격한 인구 감소를 막고 우리 지역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전북 혁신도시의 규모가 큰 공공기관들이 우선적으로 와야 합니다. 전주시민이 요구하는 한국투자공사, 그리고 군인공제, 경찰공제, 교직원 공제와 같은 7대 공제회를 이전해서 전북 발전과 자립 기반을 만들어야 전북의 미래가 보입니다. 2차 공공 이전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북 정치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엔 강성희 후보에게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입니다. 그러나 진척이 없습니다. 애초 2023년에 추진 예정이었는데 수도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 총선 이후로 미룬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전북을 제3금융 중심지로 지정하는 대선 공약까지 팽개친 겁니다. 심지어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을 검토하라고 해서 또 난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은 국회 동의조차 없이 밀어붙이면서 전북을 제3금융 중심지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고 전북 홀대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대선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과 현안 질의를 통해서 공약 불이행도 강력하게 질타했습니다. 제가 다시 국회로 가면 농협중앙회와 한국투자공사 유치만큼은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유치를 위한 범도민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전북 출신 모든 의원의 힘을 모아서 한국투자공사 유치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정운천 후보 1분 30초 듣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정권이 바뀌어진 뒤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공약을 만들고 또 이렇게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기관이 이렇게 여소야대가 되다 보니까 만들어지지 못해서 거의 6개월이 지나가지고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지역교령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지금 심도 있게 논의가 됐는데 이번에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제가 이렇게 전부 개정안을 내면서 지금 혁신도시만 올 수 없거든요. 이게 혁신도시 외에도 지역을 이전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는데 그게 지금 아직 법안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제가 법안을 내놓고 이게 통과가 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혁신도시에 있는 지금 현재 기금운용본부가 900조까지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다가 거기에 맞는 가장 280조를 운영하는 한국투자공사가 꼭 내려와야 합니다. 또 아울러서 7대 공제회가 내려와야 되고 또 농협중앙회는 이런 거를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이런 공약을 이번 당선되면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지방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집권 여당 3년 남았으니까 제가 직접 노력을 할 겁니다. 삼선 의원이면 이런 일에 훨씬 더 가능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듣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주변 시군에서 들어오는 전임 인구를 통해서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군의 인구도 줄면서 전주시 인구는 지난 2020년 65만 7천여 명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의 유출과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청년 유출을 최소화하고 구도심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엔 강성희 후보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 태어나는 아이가 줄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0.69명으로 전북에서 가장 낮습니다. 유출되는 사람이 또 늘었습니다. 작년에 전주를 떠난 사람도 9천 명이나 됩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전주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전주 출산 장려금 1,000만 원으로 올려야 합니다. 현재 전주의 출산 장려금은 30만 원인 반면에 출산율 1위인 김제는 8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월 30만 원으로 올려야 합니다. 유럽 독일은 이미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월 250유로 3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미래산업인 금융과 수소에 집중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농협중앙회, 한국투자공사 유치와 전주 완주 수소특화단지 및 인프라 확대로 수소경제 1번지를 만들겠습니다. 둘째로 청년 1만 원 주택, 신혼부부 반값 아파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대료 월 1만 원 주택 반값 아파트는 청년 주거 불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삶의 질이 높은 전주로 대전환하는 것이 해법입니다. 네. 이번엔 정운천 후보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 감소가 심각해서요. 단순하게 그냥 인구 감소를 인구 증가로 만들기는 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를 이렇게 법안으로 만들어낼 때 김관영 도지사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최소한 지금 165만 명의 10%를 더 늘려야 된다. 그러려면 16만 명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식으로 인구 유입을 해야 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우량한 또 우수한 인재들을 우리 전북에 이렇게 유입을 해서 할 수 있으려고 하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법무부하고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법무부에서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을 우리가 3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10%가 들어오면 지금 현재 대학교가 미달 사태가 일어나서 대학교가 소멸될 수 있어요. 그러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인구 감소에 대한 혜택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특단의 조치 난다면 2명, 3명 나면 아예 한 1억 정도를 아예 지원하는 그러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안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저출산 복합지원센터를 건립을 해서 난임, 임신, 출산 서비스 취약지역의 사각지대까지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저출산 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성윤 후보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65만 명이었던 전주 인구가 작년에 64만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청년 인구 매년 3천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인구 감소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민 76%가 인구 정책이 잘못됐다고 평가합니다. 열악한 산업구조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주에 사람과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책으로 앞서 말씀드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북 혁신도시의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 특례를 적용하고 국고보조금도 지원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젊은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창업허브 스페이스 K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힘있는 다수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알짜 기업도 유치해낼 수 있고 인구 감소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세 후보의 답변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오늘 토론의 마지막 후보자 주도권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주제는 역시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1분 이내, 그리고 상대 후보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 반드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운천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북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전북의 경제력을 키우고
또 전북에서 이렇게 졸업하는 대학생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몇천 명이 외부로 나가고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 경제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려면 기업이 내려야 되고 또 그러한 기업의 풍토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이성윤 후보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충북이나 강원도가 10년 전에는 우리보다 뒤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북이.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많이 지원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됐다고 보시죠? 지금 저는 전북이 지금까지 홀대받고 홀대받았어요? 무시당하고 자, 그런 이유가 크다고 두 번째 생각합니다.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충북이 4,800만 원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10년 전에 청주 청원이 통합돼서 그다음에 바이오 단지까지 해서 그냥 우길승천하고 있어요. 그 4,800만 원. 그다음에 충남은 얼마냐? 5,900만 원이에요. 제가 양날개. 그래서 근데 우리는 지금 3,200만 원.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 대책이 뭐냐? 해결 대책이 홀대 안 하면 되는 겁니까? 양날개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양날개는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양날개 한쪽에 신경도 없는 양날개가 있으니까 뱅뱅 돌고 전북이 정체된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지금 미사일 시대입니다. 자, 잠깐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신속하게 미사일을 여기 쏘아야 한번 됩니다. 봐주세요. 지금 충남이 여당 5명, 야당 6명, 5대 6입니다. 이렇게 해서 쌍발통으로 해가요. 양날개로 해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6,900만 원 됐어요. 거기에 산업단지가 무척 바이오 단지 플러스 거기에 반도체, 철강 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를 자꾸 홀대만 얘기하면 이렇게 여당, 야당이 협치를 해가지고 정말 경쟁하고 협치하면서 성과를 낸 게 충청북도, 충청남도거든요. 그래서 양날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또 양날개를 반대하거든요. 지금 우리 3,200만 원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우리 후보님과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은 우리 후보님께서 네. 양날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쌍발통 양날개론 10년 전부터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릴게요. 잠깐요. 그렇게 해서 잠깐. 저는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의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여기는 민주당 전체를 갖고 있어요. 민주당이 책임져야 되고, 민주당이 해결해야 되고, 민주당이 미래를 해나가야 되고, 99%가 민주당입니다. 근데 민주당의 또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견인하기 위해서 책임지는 노력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그 고민을 민주당을 해야 견인하고 된다니까요. 자, 윤석열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거 자, 아닙니까? 그래서요. 지금 현재 작년 1년 동안에 자꾸 지금 새만금 예산 삭감문 얘기만 하는데 작년에 1년 동안에 대기업 3개 내려오고 총 지금 투자 협약이 맺어 있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게 지난번에 거기에 대한 말씀드렸지만 답변해보세요. 정 후보님 작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러니까 정 후보님 성과로 말씀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전북 잠깐 정치권이 모두 뭉쳐서 아니 제가 한 주도권 결과입니다. 토론이에요. 잠깐 들어보세요. 도지사하고 협치를 공식화하고 김관영 도지사하고 직접 LG그룹 회장 만나고 또 SK 회장 만나고 그래서 10조 원이 지금 투자 협약을 맺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저 혼자 했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다만 지금 이성윤 후보가 어쨌든 싸움도 잘하고 일도 잘하겠다 해서 이 GRDP를 어떻게 올려야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한 가지만이라도 얘기해 주세요. 우선 한 가지만이라도. 충남과 전북은 환경이 다릅니다. 아니 지금 우리 발전 대책에 대한 한 가지만이라도 그건 말씀하시라니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전북에서 모든 사업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자, 어디 돈이 들어가지 않는 제가 사업이 얘기할게요. 있습니까? 자, 작년에 모든 공약은 제가 돈이 들어갑니다.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아니 제가 답변을 드려야죠. 아니 들어보시오. 그 정도 물어보시잖아요. 갖고는 안 되죠. 아니 제- 윤석열 제 얘기 정권을 들어보세요. 심판하는 것만이 예. 최고의 민생이고 경제 공약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협치를 통해서 예산도 법안도 혼자 협치는 못 만들어요. 용산 가서 말씀하셔야죠.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만들거든요. 결국 그걸 뭘 말씀드리냐면 작년도에도 협치를 통해서 뭐 산업단지가 몇 개 만들었는지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거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정 후보님 아니, 혼자서 일자리 말씀하신 게 창출을 아니고 위해서는 전북도 어.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일치 단결해서 만든 것이지
아니, 본인의 잠깐요. 쌍발통 결과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너무 지금 숟가락 얹기가 심합니다. 그거는 허위 그리고 사실입니다. 충청도와 혼자 다 하셨습니까? 허위 사실이에요. 김관영 도지사하고 야당, 여당 그거 발표할 때 함께 만나서 발표하고 이건 협치의 성과였다. 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민주당만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왜 안 그러니까 되냐? 왜 안 정 후보님이 잠깐요. 혼자 하신 것처럼 아니 말씀하시니까 혼자 했던 얘기를 제가 언제 했어요? 협치의 성과다 항상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 있음으로 해서 여당의 통로 역할을 했다. 여당 통로 역할을 하고 민주당의 한병도 그다음에 김관영 도지사와 함께 이걸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다. 항상 그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따로 듣습니까? 본인이 하셔서 잠깐요. 지금 작년에 수소산단이 어디에 됐냐? 완주에 됐잖아요. 예. 완주를 완도라고 표현하셨는데 완주에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수소산단이 만들어지면 예산이 5,600억이 투자가 돼요. 또 몇천 명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러한 네, 일들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만들어내야 정운천 앞으로 후보 예산이든 주도권 뭐든 진행이 6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번엔 이성윤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정 후보님 지난번에 그 탄소 산단이 제 공약이라고 했는데 네. 그 부분은 제가 토론이 끝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후보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두 번째 주도권 토론에서 제가 정 후보님이 일꾼 하시는데 국회에서 상임위 또 본회의 결성률이 높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예결위를 많이 가셔서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 결성률이 높다. 이것도 인정하신 겁니까? 아니 상임위 본회의의 출석률은 작년에 선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우려를 했고요. 다만 당연 4월 달에 그리고 제가 상임위나 예를 들어서 예결위에서 전북 발전에 대해서 뭔가 흠이라도 있다거나 이 얘기를 해 주시라니까요. 저는 거기에 총 집중한 사람이거든요. 총 집중하셨습니까? 예. 정말 국민의 전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게 2022년 국정감사 첫날 업무 보고 중에 정 후보님께서 지인이랑 골프 약속 잡는 것이 언론에 포착돼서 보도가 됐어요. 그 기사 제목이 국감 첫날부터 딴짓 골프 약속 잡은 의원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우리 일꾼인 정 후보님은 어찌 의정활동에 꽂힌 국정감사 기간에 예. 국정감사 마이크를 안 잡으시고 골프채를 잡으려고 하셨습니까? 예. 말씀드릴까요? 진짜 이거 도민에게 예. 사과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사과도 뭐 필요하면 하겠고요. 그때 특별자치도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우리 상임위원장 이채익 위원장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프에 그분한테 대해서 그것도 사과를 공휴일 날, 토요일 날 그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그럼 그때 하자. 그래서 골프에 너무 대해서 중요한 말씀하시라고요. 특별자치도 만드는데 거기요 내가 핸드폰에 그 문자 드리면 바로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골프 약속 특별자치도 잡은 것은 맞지 만드는데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정 일어난 후보님 거예요. 골프 약속 잡은 것은 맞잖아요. 아니 그건 토요일 날이고요. 토요일 날은 국감 아니, 때는 골프 쉬십니까? 국감 바로 전에 나온 얘기에서 그냥 문자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그것도 특별자치도를 그 만들기 중요한 위해서 국감 기간에 행안위원장, 제가 주도권입니다. 행안위원장하고 제가 주도권입니다. 있다니까요? 정 의원님, 예. 정 후보님, 제가 주도권입니다. 그 중요한 국감 기간에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이 국감에 매진할 때에 골프 약속을 하시다가 이렇게 언론에 적발되는 거 정말 우리 도민들께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분을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그거는 특별자치도의 시대를 만들어내는데 너무 절박했기 하나만 더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한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북대 글로컬 대학을 선정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전북대 글로컬 대학 선정은 전북대가 필요한 노력으로 이룬 거라 생각합니다. 교육부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것인데 정 후보님께서 그걸 마치 정치적인 성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전북대 노력을 진짜 폄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후보님의 말씀대로라면 교육부 심사위원회 네. 무슨 외압을 가했다는 뜻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합을 가했는지 아니, 아닌지 말씀하십시오. 양호봉 총장이 전북대 총장입니다. 오히려 총장이 저보고 프랭카드 걸으래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교육부 장관 같이 가서 만나고 거기에 대해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물론 아니, 블라인드 무슨 얘기를 회의에서 했는지, 절차를 밟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그 담당 장관 만나고 담당 국장 만나고 만나가지고 뭘 했어요? 아니 만나서 이거는 공정한 아니,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아니,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우리 전북 글로컬 대학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전북대학교가 전체 지역의 거점 정 후보님, 학교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장관과 그러한 국장이 일을 부탁을 했다는 거죠? 부탁한 게 아니라 우리 전북대학교 왜 필요한가? 지금 현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전북대학교가 알았습니다. 네. 1등하는 게 몇 개 무슨 있거든요. 장관과 그런 거를 국장에게 부탁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걸 부탁하는 가지고 거는- 본인의 네. 정치적 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정말 너무 지나친 숟가락 아니, 얹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요 야당이나 자, 여당이나 우리 됐습니다. 여당 통로가 제가- 되려면 저한테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그건 양호봉 총장한테 한번 강성희 여쭤보세요.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세월호 사건 수사 문제는 제일 핵심이 그 박근혜 7시간입니다. 그거는 용산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용산 윤석열 검사장이 중앙지검에 수사를 했고요. 그건 꼭 물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저한테 질문해 주십시오. 특활비 문제는 아니 질문해 주세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특활비 문제는 제가 그런 검찰의 오래된 문제점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고치기 위해서 제가 출마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해 주시라고. 질문하겠습니다. 이틀막 사건 있으시죠? 네. 저도 검찰에서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래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고 말을 하다가 징계를 받고 수사도 받고 또 재판도 받았습니다. 우리 출마 선언을 하는 날 우리 정말 해임됐습니다. 마치 장군에서 이등병으로 강등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강 후보님께 동병상련을 느낍니다. 강 후보는 그때 어떤 심정이었고 이틀막 당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고 앞으로 이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입틀막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탄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것을 다시 지금 계속 보십시오. 이틀막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네, 이후에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윤 후보 주도권 6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성희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이성윤 후보님. 예, 이성윤 후보님의 캐치프레이즈가 윤석열을 이깁니다입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과 되게 비슷합니다. 비슷한 사람이 뭘 윤석열을 이긴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상징인 임은정 검사가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은폐에 대해서는 이성윤이나 윤석열이나 똑같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대로 답을 못 하셨어요. 2015년 남부지검에서 성폭력을 했던 인물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처남인 진동균 검사입니다. 맞죠? 진동균 검사 등 몇 분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당시 검찰 수뇌부가 진동균 검사의 감찰을 무마하고 사표를 수리해 줘가지고 특혜 중에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수뇌부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김수남 검찰총장 아닙니까? 2018년 서지현 검사의 미투 사건이 있고 나서 진상조사단이 꾸려져서 진동균을 재판에 넘겼고 결국 실형이 확정됐죠. 제가 자, 제 질문이니까요. 자, 그러면 당연히 진동균에게 특혜를 베풀었던 그리고 진동균을 감쌌던 검찰도 단죄를 해야 되는데 이성윤 후보가 그 검찰을 단죄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해서 재판에 넘기질 않았습니다. 왜 그때 검찰 내부 비리를 단죄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대검찰청으로 가가지고 그 성특권 조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말씀하신 검찰 기소해서 기소를 지휘해서 잠깐만요. 기소했고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제 질문은 그게 제가 아니에요. 말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 답변 시간이에요. 진동균 검사에 제가 대해서는 지금 이미 하겠습니다. 기소가 됐는데 제 질문은 들어보세요. 진동균 검사가 그 아니고 답변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진동균 검사가 답변을 아니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호한 아니죠. 자, 검찰 수뇌부를 왜 기소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답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답변하십시오. 자, 우리 강 후보님 수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수사를 답변하세요. 전혀 모르시는 분이 수사를 말하고 있어요. 수사를 하려면 고발장이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고발장이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이문정 이 검사가 수사 고발 안 김- 했습니까? 총장이 이문정 검사가 들어보세요. 고발했잖아요. 총장이 감찰부만 시기는 2015년입니다. 고발장이 몇 년도에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공소시효가 끝났습니까? 고발장이 2018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서 수사가 착수된 겁니다. 아니, 그래서 공소시효가 초동수사가 중요한 끝났냐고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공소시효 문제가 아니고 수사의 기본을 모르시는 겁니다. 어찌 3년, 4년이 흐른 뒤에 초기 조동수사가 안 되니까 증거 확보를 못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고, 저는 도이치모터 사건에서 조동수사를 잘해서 해가지고 증거 확보가 제가- 안 돼서 못했다고요? 그렇죠. 아니 이 물적 진동윤 증거를- 검사가 실형을 받았는데 그 진동윤 검사를 비호한 검찰 수뇌부를 이성윤 후보가 기소를 하지 않아가지고 단죄를 못한 거예요. 아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문정 고발장이 들어온 검사가- 것은 이문정 제 검사 얘기를 들어온 것은 들어보세요. 2019년입니다. 18년입니다. 그래서 이문정 검사가 뭐라고 하냐면 검찰 내부의 비리 문제를 감싸는 것에 있어서는 윤석열이나 이성윤이나 똑같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자꾸 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무슨 다른 얘기를 합니까? 수사를 아니, 그러면 모르시고 그 하는 당시에 말씀이니까 그런 거죠. 그 진동윤 검사를 감쌌던 한동훈 처남을 감쌌던 그거는- 그 검찰 수뇌부를 이성윤 후보가 왜 기소를 하지 않았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아니 수사를 하려면 고발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문정 2015년에 검사가 고발을 들어왔으면 했다니까요. 2003년 후에 했습니다. 아니 늦게 하면 아니, 고발돼야. 고발을 늦게 하면은 그게 고발 안 늦게 됩니까 하면 수사가? 고발되고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초동 수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아니, 이미 다 말도 수뇌부도 안 되는 바뀌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뭐가 말했습니까? 수사해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수사를 아니, 전혀 잠깐만요. 모르시는 시간이 분이 없으니까 다음 수사를 질문 해보셨어요? 드릴게요. 자, 제 주도권이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황제 노역이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봤습니다. 2014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이 예, 254억 벌금형을 내리면서 예, 하루 5억의 노역을 판결받았습니다. 예. 하루 5억은 전례가 없는 판결이죠. 결국 국민의 공분을 사서 담당 판사가 법복을 벗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압니다. 문제는 이성윤 후보가 광주지검 특수부장 시절에 허재호 회장에게 황제 노역보다 더 특혜를 주는 벌금 1,000억 선고유예를 구형한 겁니다. 2년만 사고 없이 지내면 1,000억 벌금을 안 내도 된다라는 전례가 없는 특혜를 베풀었는데요. 검찰판 유전무죄, 무전 황 유죄 사건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역대벌 공익선거법상 허위공표 재벌 봐주기였습니다. 예, 자 정확하게 말씀해 이거에 주십시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예, 주십시오.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뭘 했다는 답변하세요. 겁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뭘 했다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제가 뭘 했다는 거예요? 제가 선고유예를 구형했다는 겁니까? 이성윤 후보가 광주지검 특수부장 시절에 허재호 회장에게 자. 황제 노역보다 더 특혜를 주는 벌금 1,000억 선고유예를 구형한 겁니다. 강 후보님, 네. 2008년 10월 14일 국정감사 콕기록입니다. 이거는 검사장이 선서하고 증인 선서하고 증언한 겁니다. 노철래 의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광주지검 수뇌부 의견이 공판부 검사에게 전달될 것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냐? 광주 검사장, 제가 그걸 책임지고 그걸 선고유예하도록 했습니다. 했어요. 네, 강성희 제가 후보의 광주지검에 주도권 근무했기 때문에 요건 책임을 졌다는 모두 겁니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질문에 대한 답변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후보들의 마무리 연설 듣겠습니다. 이번엔 먼저 이성윤 후보 마무리 연설 1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주가 없으면 나라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주가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작년 잼버리대 실패 책임을 우리 전북에 뒤집어 씌우고 전북인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것도 모자라 새만금 예산까지 대폭 깎아버린 윤석열 정권을 저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는 4월 10일은 무도한 윤석열 검찰 정권을 심판하고 전주의 민생을 회복하고 전북의 자긍심을 세우는 위대한 승리의 서막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이성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은 없습니다. 이성윤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성윤과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엔 강성희 후보 마무리 연설 1분입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전주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야권이 흔들릴 때 기적같이 강성희를 당선시켜서 윤석열 정권과 정면으로 싸우게 했습니다. 제가 입이 틀어막혔을 때 먼저 눈물 흘리시고 잠 못 이루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전주의 사랑으로 크고 자란 저는 전주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끝났습니다. 민심은 야권 압승입니다. 수도권에서도 영남권에서도 야권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전북의 10명 중 1명은 강성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탄핵과 정권 교체로 보답하겠습니다. 전북 홀대를 끝내고 전주 발전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운천 후보 마무리 연설 1분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저는 전주 너무 사랑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극복하면서 보수 불모지에서 여기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정말 중앙에서요, 도지사가 또 14개 시군 민주당 시장 군수가 올라오면 예산, 법안 만다고 저희 방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나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뒷받침을 했고 이렇게 해냈습니다. 저는 사실요, 10년 동안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요,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나는 전북 발전당이다. 그런 마음으로 소통 역할을 하고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정말 더 필요합니다. 소통이 필요합니다. 도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꼭 1명, 10명, 1명 꼭 정운천 여기까지 보내주십시오. 듣겠습니다. 네, 후보들의 마무리 연설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유튜브 채널 JTB 뉴스를 통해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은 익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2대 총선 익산시 을 선거구 후보 토론회, 모레는 전주시 갑 선거구 후보 토론회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